네, 안녕하십니까. 3강 라즈베리 파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서버 만드는 걸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좀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리눅스에 대해서 간단한 명령 체계들 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리눅스 운영 체제라는 게 터미널 창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맛보기 시간을 살짝 더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리눅스도 명령어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각각의 활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하시면서 이제 많은 검색을 하면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한 2, 30분 정도 동안 진행하게 될 리눅스에 대한 언어는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들만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눅스라고 하면은 윈도우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를 계정으로 구분을 해서 이 사용자에 따라서 파일 접속 권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모든 폴더에 다 접속을 해서 수정과 삭제, 그다음에 새로 쓰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읽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했던 파이 계정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는 루트 권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접속을 할 때 슈도 명령어를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따로 이제 얻어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에 따라서 파일을 볼 수 있는, 아니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틀리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컴퓨터를 구매해서 계정을 만들면 보통 그 계정 자체가 이제 어드민 계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때 이제 예스 버튼만 눌러주면은,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이제 바로바로 실행이 되지만,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뭔가 파일을 수정을 할 때는 sudo라고 하는 sudo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파일에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셔야지 저장까지 가능하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접속 터미널 창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티 창에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IP는 저는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라즈베리 파이 접속을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68.0.39번으로 접속을 할 거고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로그인 에즈라고 나오는 게 이 부분이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할 때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줘야지만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한 거고, 지금 접속할 때 같으면 저희는 이제 파이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라즈베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관리자 권한을 따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달러 표시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should, 한글이네요 지금. should, 아이고 또 한글이네. should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엔터를 치시면은, should 마이너스 s라고 하는 명령어를 붙여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앞에 달러 표시가 샵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샵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항상 관리자 권한 모드로 지금 실행은 계속 된다. 그래서 명령어를 아무거나 실행을 해보셔도 계속 이 관리자 모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관리자 모드를 다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EXIT를 눌러주면은 다시 이제 슈도 모드로 벗어나서 이렇게 달러 표시 죄송합니다. 파이 계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sudo-s 명령어는 관리자 권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명령어다 보면 되고, EXIT로 빠져나올 수 있고, 꼭 관리자 권한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안 하고 하나하나 실행을 하실 때는 sudo 명령어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음 명령어를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WinSCP를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자 권한을 없어서 파일 수정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개발을 하실 때 편하게 쓰시게 하기 위해서 루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루트 계정으로 이제 최상위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을 가지고 WinSCP에 접속을 해서
터미널 창에서 나노나 VI 에디터를 통해서 파일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 수정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첫 번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요 아이디 말고 그 루트 권한으로 개발을 좀 더 편리하게 진행을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그 루트의 비밀번호를 좀 복잡하게 걸어 두셔서 루트에 대한 그 보안을 좀 강화하실 필요는 있지만, 일단 개발을 하실 때에는 뭐 접속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뭐 리부팅도 많이 해야 되고, 파일 수정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루트 계정으로 좀 편하게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자체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일련의 과정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이제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지금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하나 한 줄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맨 처음에 passwd 루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로 그 루트에 대한 계정 패스워드를 새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wd rot 이렇게 하면은 지금 또 sudo -s 모드로 들어가서 할게요. 그러면은 sudo -s 모드로 들어와서 그 패스워드 passwd 루트 모드로 들어오면은 enter new unix 패스워드라고 나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그냥 간단하게 1, 2, 3, 4 정도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눅스에서 비밀번호는 화면에 표시가 아예 되지 않도록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감으로 입력이 잘 되고 있다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패스워드 업데이트가 이제 잘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보통은 여기까지 하면은 그 WinSS SCP로 접속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루트 계정으로 외부에 접속하는 걸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줘야 되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컨피그 파일을 하나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컨피그 파일 같은 걸 수정을 하시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백업을 보통 많이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컨피그 파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디로 수정됐다 그래서 그 수정된 부분만 알고 계시면 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거나 파일 자체를 읽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백업을 보통 해두는 편이 좋고요. 그래서 또 명령어 하나를 이제 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cp라고 하는 명령어, 파일을 카피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p라고 하는 명령어를 또 배워가실 수 있고, cp하고 그다음에 etc 밑에 ssh 밑에 sshd config, 여기까지 그 sshd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이름을 조금 바꿔서 복사를 하나 해서 백업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여기 스페이스가 한 칸 들어간 거고요. 여기 스페이스가 한 칸 들어간 거고, 여기까지가 실제 내가 카피해야 될 파일에 대한 경로, 내가 카피해야 할 파일의 경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카피할 대상, 그러니까 복사를 할 대상에 대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pk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백업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또 지금 스펠링이 하나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무슨 아무 뭐 응답이 없으면은 잘 백업이 된 거고요. 한번 다음에 진행해야 될 거는 나노라고 하는 명령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리눅스에서 무슨 파일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수정할 때 쓸 수 있는 에디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노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고 vi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vi 에디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 이게 손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른 그 마우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단축키로서 많이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 나노 vi 에디터가 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나노 에디터를 저는 처음 하실 때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etc 나노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치시면은 나노 에디터로 그 다음 경로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etc 아래 ssh 밑에 d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렇게 에디터 파일이 뜨게 됩니다. 다른 건 건드리실 필요 없고, 그 인증 부분에서 permit root login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no password, 뭐 패스워드 관련된 몇 글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yes라는 명령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삭제를 하고 yes라고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yes라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실 때 Ctrl X를 눌러주시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빠져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정한 게 없으니까 바로 빠져나오네요. 그냥 S를 누르고 Ctrl X를 누르시면은, 예, 뭐 modify 버퍼를 할 거냐라고 묻는데, 이제 Y를 눌러주시고 파일 네임은 동일하게 덮어쓰기 모드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잘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제 SSHD라고 하는 서비스를 재시작을 config 파일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재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재시작을 해주는 명령어는 서비스 SSHD 리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뭐 리스타트, 스타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명령어고요.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재시작할 건지 스탑할 건지 그것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리스타트를 누르면은 서비스가 리스타트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WinSCP에서 똑같이 192.168. 저는 이제 주소 자체가 0.39이기 때문에 0.39에 사용자 이름 루트 비밀번호 1234 하면은 당연히 접속이 잘 돼 있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못 봤던 그 ETC 밑에 서플라이언트 밑에 이 파일, 그 와이파이를 접속하는 파일이었죠. 와이파이를 접속하는 파일이었는데 이 파일도 이제 잘 열리게 됩니다. 루트 계정으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두셔서 개발할 때 편하게 이런 식으로 폴더에 대한 수정은 여기서 나노 에디터나 VI 에디터가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WinSCP에서 루트 계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루트 계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권한을 줘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진짜로 그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명령어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예제들을 좀 따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눅스의 명령 체계의 가장 기본 그 구성 자체는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어와 뒤에 아규먼트들이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봤을 때 ls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그 파일의 경로에 있는 파일의 모든 파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이 ls 자체는 이제 코맨드에 해당을 하겠죠. ls는 코맨드로 해당을 하고, 이 뒤에 아규먼트라고 하는 다양한 옵션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규먼트들은 뭐 스페이스를 한 칸 띄우게 되고, 여기서 지금 ls의 아규먼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l,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달라, -a 하면 모두 다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규먼트들을 설정을 해서 좀 더 명령어에 대한 디테일한 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지금 좀 잘 익혀 가셨으면 좋겠고요. 코맨드 한 칸 띄고 아규먼트, 또 한 칸 띄고 아규먼트. 아규먼트들은 각각 명령어가 지원하는 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붙여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뭐 실습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는 아무 파일이 없는데 제가 뭐 폴더를 일단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제가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쳤을 때,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쳤을 때 이 etc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보여달라 라고 쳤어요. 근데 etc에 ls에 한 칸 띄고 -l 이라고 치면은 각각의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이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줄에 보이시는 게 이제 파일의 그 권한, 파일의 권한. 그래서 또 잠시 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성일,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 방식은 커맨드 아규먼트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터미널의 그 도스와 같은 터미널 창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윈 SCP와 같은 그런 이제 파일 브라우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윈도우와 동일한 방식이라서 헷갈릴 리가 없는데, 커맨드 창에서 내 경로가 이제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제 요 달러 표시 다음에 있는 pwd라고 하는 내 현재 위치의 경로를 쭉 표현해주게 되는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wd라고 쳐보면은 현재 나는 etc 아래에 있습니다. 예, 라고 하는 그런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경로라는 거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로 나뉘어서 각각의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경로는 이제 이 슬러시 표시로 시작을 해서 파일 시스템의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시작을 해서 한 단계씩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는 앞에 지금 슬래시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상대 경로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이제 내가 접근해야 될 현재 위치를 해서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의 그 경로를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상대 경로를 표시를 하시고, 보통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절대 경로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어디서든 이동을 할 수 있게 루트부터 시작을 해서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시작을 해서 한 칸씩 내려오는 경로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wd라는 게 이제 그 현재 경로를, 절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고, 나중에 이제 파일에 참조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 pwd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파일 위치를 확인해서 그 위치에 대한 절대 경로를 걸어주는 경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어인데요. change 디렉토리라는 명령어의 줄임말로 c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폴더 이동을 지시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예제를 실습하면서 좀 보여드렸는데, 그 cd에 관련되어 있는 아규먼트들이 한 칸 띄고 실행할 수 있는 아규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cd하고 절대 경로를 입력을 해서 이 경로로, 요 마지막에 txt는 빼야겠네요. 절대 경로로 이동을 해라. 이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경로까지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를 바로 입력할 수 있고, 아예 슬러시 하나만 입력을 하면은 최상위, 루트라는 게 최상위 폴더로 이동을 해라. 윈도우에서는 C 드라이버가 되겠죠. C 드라이버로 이동을 해라. 그런 명령어고요. 점을 하나만 찍으면은 현재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어고, 점을 2개 찍었을 때 이제 바로 상위 폴더, 예를 들어서 etc 밑에 있는 폴더 중에 제가 하나 가볼게요. 뭐 시스템 D라고 하는 폴더에 갔는데, 여기서 갔을 때 뭐 지금 제가 있는 경로 자체는 etc 밑에 시스템 MD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상위 폴더로 다시 etc로 돌아가기 위해서 cd 점점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etc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cd 점점 같은 부분도 바로 상위 폴더로 이동하기 때문에 cd 뭐 폴더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점점 바로 상위 폴더로 이동을 해라, 이 명령어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또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물결 표시가 있는 건데요. 홈 폴더로 이동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홈 폴더라고 하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SSH를 접속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접속이 되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 그 자기 유저의 아이디를 딴 폴더명을 이제 홈 폴더로 지정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는 파이 계정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cd 누르면은 지금 저는 루트 계정으로 되어 있네요. 루트 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파이 계정으로 잠깐 와서 볼게요. cd 물결 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홈 밑에 파이라고 하는 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폴더로 이동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결 표시도 자기 자신의 홈폴더로 이동을 할 때 쓴다. 그 다음에 CD 한 칸 띄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전 폴더로 이동인데요. 요건 상위 폴더하고 이전 폴더의 개념은 좀 틀린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CD etc 밑에 시스템 D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PWD를 눌러보면은 여기서 상위 폴더는 ETC라고 하는 폴더예요. 예, ETC라고 하는 폴더인데 바로 전 폴더, 제가 이동을 해오기 전 폴더는 홈 밑에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죠. 그래서 CD-를 누르면은 이전 폴더인 홈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 이제 아까와 같은 지금 요 경로에서 CD 점점을 하게 되면은 etc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과 마이너스의 차이점이 있다. 이전 폴더와 상위 폴더는 틀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